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가 나타나는 표현을 배워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다른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탐은 제인을 놀라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놀라게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제인을 놀란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사의 변화 형태에 확실하게 이해를 해둔 적이 있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놀라게 하다라는 것은 surprise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형태 ed를 갖다 붙이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형용사로 당하는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놀라게 된이라는 표현 똑같이 ed가 붙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형용사로 뭐뭐 해주는 이라는 표현은 바로 ing를 붙여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동사 변화 형태의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변화형 중에 앞에 두 개는 동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두 개는 형용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앞에 있는 동사는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두 개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 줄 수가 없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문장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그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설명이 나와야겠죠. 지금 보면은 놀란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제인이 놀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인이 뭔가에서 놀란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세 번째 것을 갖다 쓰면 되겠죠. 이번엔 또 다른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 뉴스가 놀랍다고 생각했다 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동과 관련이 있는 명사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the news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탐이 생각하는 것은 뉴스가 어떠한 상태인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상태라고 놀라게 해주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는 것이 놀랍다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ing 형태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표현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탐은 머리를 잘랐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발을 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이 탐이 자르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은 사실 맞았지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았지만 틀렸다라는 표현 너무나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확인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어의 문장 구조를 보면은요, 동사의 앞에는 당연히 그 행동의 주인이 앞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렇게 행동의 대상, 다시 말해서 행동의 목표라고 하는 대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그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머리를 자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자기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깎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이발을 했다라는 의미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발을 했다, 누군가를 시켜서 이발을 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탐은 머리를 잘랐다, 이발을 했다라는 표현은 일단 탐이 누군가를 시키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have라고 하는 동사가 시켰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탐은 누군가를 시켰는데요. 영향을 받는 누군가를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누군가를 시켜서 영향을 받는 대상은 결과적으로 그의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카락이 잘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세 번째 형태
컷을 갖다 놓으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문장의 구조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문장은 스스로 자기가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발을 했다. 미용실에 가서 또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의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탐이 들었습니다. 들은 것은 당연히 그의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부르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려진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거 cold를 갖다 놓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용사 우리 배웠었죠? 바로 이렇게 surprised처럼 분사 형용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문장 문법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단어들의 특성을 보면요. 탐은 명사, made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체인 명사고요. 그리고 surprised라고 하는 단어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단어들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앞에는 주어가 있고요. 그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형태의 문장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문장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특성을 보면요. 탐은 명사고요. had 동사 his예요.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cut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cut에서 세 번째 형태, 다시 말해서 잘린이라는 형용사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목적격 보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문장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특성을 보면요. 탐은 명사, heard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his name 명사이고요. cold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세 번째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려진 형용사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단어들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앞에는 주어가 있고요. 그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있겠죠. 그리고 cold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불려진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오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